자, 사인 법칙은요. 아무런 삼각형을 가져다 줘도 임의의 삼각형 ABC라고 했을 때 요 외접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외접원이 있을 건데 외접원이요? 원이에요. 좀 찌그러졌지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외접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인의 값을 구하는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A를 한번 구해볼 건데 여러분들 삼각 B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삼각형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직각 삼각형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의의 삼각형이라서 얘가 직각이라는 보장이 없지만 얘를 어떻게 해서든 직각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돼.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도구가 누구냐? 원주각 개념이에요. 원주각은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가 어때? 그렇지. 계속 같게 유지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데 목표는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움직여 줄 거예요. 그러면 A를 막 움직여가지고 어느 순간 A랑 같은 각이지만 이 A와 B의 성분이 뭐가 되게끔? 지름이 되게끔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죠? 90도죠? 그래서 같은 각을 유지했지만 이 삼각형에서는 우리가 사인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이라고 두시면 지름의 길이가 2R이고요. 각 A가 쳐다보는 변이다, 대변이다 해서 얘를 스몰 a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인의 값을 2R분의 뭘로? A로 여기서 삼각형, 삼각 B를 읽어서 사인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사인 A, 사인 B, 사인 C 요거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각을 다 옮겨가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원리로 구해주시면 이번에는 사인 B를 하더라. 그럼 2R분의 여기 오는 변이 누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사인 C를 적용했을 때 누가 되겠어요? 2R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식이다 해서 이게 기본 틀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죠? 원리를 이해하시면 암기에 도움이 돼요. 저 얘를 하나를 쫙 몰아볼 거예요. 공통이 누구다? 그렇죠. 그래서 이 R은 꼴로 정리를 해주시면 같은 하나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사인 A와 A의 비율, 그 다음에 사인 B와 B의 비율, 마지막으로 사인 C와 C의 비율이 일치하더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기본식이 돼요. 거기다 적어드렸어요.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사인 법칙의 변형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1번, 2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얘를 A는 꼴로 고치면 2번의 형태가 되고요. 요게 1번, 요게 이제 정의식이니까 다 됐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따로 별표를 쳐 두실게요. 요거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거기에 뭐라고 써 놓냐면 길이 B와 사인 B가 같다. 이렇게 한국말로 기억을 할 거야. 세 변의 길이 B와 세 각의 사인 B가 같다. 자,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A 대 B 대 C와 사인의 B가 같다 인 건데 얘는 원리는 쉬운데 안 떠올라. 그래서 이걸 잘 못 써요. 자, A 대신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식 한번 보실 건데 분모의 2R을 좌변에 넘겨주시면 A가 뭐라고 표현되죠? 2R 사인 A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왼쪽 노란색 식들을 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B의 식에 얹어볼 거야. 그러면 A 대신에 2R 사인 A 올라가고요. B 대신에는요 2R 사인 B 올라가고요. C 대신에는 2R 사인 C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근데 한국말로 기억하실 거예요. 길이 B는 사인입니다. 요렇게. 요거 ABC 요렇게 잡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변의 길이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쓸 건데 코사인 B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임의의 삼각형이니까 뭐 이등변 직각 하나도 아니야. 그냥 몰라.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얘들아 하나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써먹을 건데 봐봐.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한 변, 한 각 아무거나 상관없어. 얘가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한 변, 한 각 딱 줬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다 표현을 너네가 해놔야 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아무거나 줘볼게요. 뭐 요거 A 하나 주고요. 요거 뭐 세타 이렇게 줬다라고 치면 나머지 두 개의 변을 보자마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A랑 밑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한 무슨 비율을 만족한다? 코사인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사인 세타가 A분의 밑변 길이가 되죠. 따라서 나머지 한 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A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이 한 변, 한 각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에는 요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사인의 관계가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라는 사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높이의 식은 A 사인 세타다라고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변, 한 각 주어지면 습관적으로 나머지는 다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알겠죠? 요거는 습관을 하나 들여주시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C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럼 얘도 표현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표현하면 얘가 C 사인의 B가 될 거고 나머지 요 밑변이 뭐가 돼요? C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요 길이가 전체 밑변 A에서 뭘 뺀 거예요? C 코사인 B를 뺀 거겠죠? 여기까지 보이세요? 네.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에서 또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거예요. 써볼게요. B제곱은 C 사인의 B의 제곱 더하기 A-C 코사인 B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고 얘를 쭉 정리해 주시면 B제곱은 C제곱의 사인 제곱의 B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자 마지막에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됩니다. 여기서 C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얘가 C제곱이 되면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라는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됩니다. 얘가 증명이에요. 자, 근데 코사인 법칙은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보여준 이유는 딱 하나야. 형태 때문에. 지금 완전 제곱의 전개 결과였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A와 C에 대해서 완전 제곱 비스무리한 형태가 등장을 해요. 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외우실 때 B제곱 완전 제곱 얼추 비슷하게 쓰신 다음에 B가 바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이라고 쓰시면 코사인 법칙을 완성할 수 있고요. B뿐만이 아니라 A제곱은 C제곱은 해서 변 3개에 대해서 더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마무리가 뭐냐면 얘는 주인공이 길이에요. 길이. B가 궁금할 때 쓰는 거야.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해주면 각이 주인공이 되는 공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코사인 B가 궁금해 라든지 아니면 각 B가 궁금해 일 수 있잖아. 그래서 각에 대해서 더 빨리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변형하는 이 변형 공식을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변형 공식 어렵지 않아요. 넘기고 넘겨서 2AC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우변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하고요. 좌변에서 B제곱 끌고 오신 다음에 넘어갔던 요 2AC 계수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변형이 끝인 거야. 알겠지? 요게 코사인 법칙 끝인 겁니다.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막 여러 개 섞여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미 법칙을 사인이랑 코사인 2개 배웠어. 그럼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보고 얘는 사인 먼저 써야 되겠다. 얘는 코사인을 먼저 써야 되겠다. 라는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 분명히 있고. 근데 지금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뭘 소개해드릴 거냐? 사인 법칙에만 유일하게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다?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묻는다거나 원의 넓이를 묻는다거나 해서 반지름을 묻는 건 무조건 사인 법칙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코사인이 대체할 수가 없는 역할이야. 마찬가지로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서 코사인이 우선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AC, ABC 지금 무슨 값들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세 변의 길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세 변에 뭐가 주어지면? 길이가 주어지면 얘는 무조건 코사인 적용이 최우선이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 만약에 A가 K, C가 2K, B가 3K 같이 한 문자로 정리되는 관계라면 다시 말해서 세 변의 길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이 B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뭐 되겠어? 약분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A, B, C 세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거나 길이 B를 알 수 있다면 얘는 사인 법칙 아니고요. 뭘 우선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아요.